시리즈는 베이징의 징시의 하이와 상하이의 성쾌한 하이 간의 막상막하 4강 농구 경기에서 시작해 두 팀은 단 1점 차로 4쿼터가 조금 남은 상황에서 모두가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고 있어. 선수들과 관중들 모두 긴장감 속에서 경기가 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그때 션시앙 하이의 펑크 하이가 동료들로부터 공을 받아서 징시의 하이의 골대를 향해 질주해. 안타깝게도 그의 길에 징시의 하이의 가장 효율적인 포인트 가드 청펑이 나타나서 공을 막아버려. 청펑은 그가 슛을 시도하는 모든 것을 막다가 결국 공을 빼앗고 아웃 오브 바운드 되기 직전에 턴오버를 만들어내. 이 장면을 생중계로 본 관중들은 모두 기뻐하고 징시의 하이팀의 주장이 청펑을 일으켜 세워줘. 이제 유리한 상황이 된 주장은 팀 전체에게 이야기하며 타임아웃이 끝나면 호랑이처럼 싸우자고 격려해. 경기가 다시 시작되자 두 팀이 코트로 돌아오고 징시의 하이의 선수들이 공을 능숙하게 청펑에게 전달해. 청펑은 션시앙 선수들 사이를 뚫고 나가 공을 잡은 청펑은 수비가 없는 상태에서 세트샷을 날려 2점을 득점하며 팀을 앞서게 해. 코트 전체가 환호성을 지르며 징시의 선수들이 사기를 되찾고 경기를 이기려 해. 다음 플레이에서 션시앙 선수들은 타임아웃을 부르지 않고 바로 징시의 하이의 골대로 달려가. 단 몇 초 만에 그들은 징시의 수비를 쉽게 뚫고 지나가지만 레이업 슛을 하려는 순간 청펑이 갑자기 나타나서 슛을 막아버려. 공을 회복한 청펑은 상대 골대로 질주하고 펑카이가 그를 방어하는 사이 잠시 시간을 끌어 시계에 14초가 남았을 때 청펑은 펑카이를 능숙하게 제치고 다른 2명의 수비수를 뚫고 상대 골대로 나아가 더 이상 그를 막을 사람이 없자 청펑은 믿음을 가지고 점프하여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경기를 68-61로 마무리해. 그의 고등학교 징시의 하이가 승리해. 버저가 울리자 징시의 하이의 모든 팀원들이 코트로 달려가서 그들의 유일한 구세주인 청펑을 칭찬해. 학교의 주장과 부주장이 학교가 결승에 진출하고 챔피언십을 이길 것 같다는 생각에 기뻐해. 새로운 스타 플레이어 청펑이 부진해지지 않도록 주장인 그는 다음날 준결승 훈련을 시작하라고 팀원들에게 지시하고 모두 그의 뜻에 따르기로 해. 이후 내레이터가 중국 고등학교 팀을 위한 최상위 농구리그인 전국 고등학교 농구리그의 개념을 설명해. 현재 이 리그는 국가 최고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모여 있으며 모두가 금메달을 위해 경쟁하고 있어. 이는 궁극적인 꿈이자 최고의 연계야.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의 신동인 베이징 고등학교 팀의 9번 청펑은 모두가 주목하는 스타야. 그의 키, 몸무게, 그리고 같은 해 진행 상황 같은 몇 가지 세부사항이 언급되자 내레이터는 지난 시즌 준결승에서 베이징의 강팀인 베이아이 하이 농구팀에게 진징시의 하이가 당한 수치스러운 패배에 대해 이야기해. 이제 청펑은 더 강한 팀원들을 갖게 되었고 그들도 함께 성장하기로 결심했으며 결국 그들의 오랜적인 베이아이 하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어. 내레이션이 끝나자마자 우리의 주인공인 슈칭자이가 베이징으로 학교를 시작하러 가는 고속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돼. 약 1시간의 지루함이 흐른 후 형은 마침내 베이징역에 도착하고 기차에서 내린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슈는 마스크를 쓰고 마지막 순간에 연예인 부름 때문에 역에 오지 못한다는 실망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여동생한테 받는다. 여동생을 잘 아는 슈는 그 문자를 무시하며 그녀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기 위해 출구 쪽으로 걸어간다. 몇 초 걸어간 후 그는 우연히 정장 차림의 큰 남자를 지나치고 그 남자가 자신을 매우 가까이 따라오자 약간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모른 척하며 슈는 갑자기 뒤로 돌아서 그 남자를 때리려 하지만 그 자리가 비어있자 곧 걸음을 멈춘다. 그가 돌자 그 남자가 자신의 여동생이 고용한 택시기사라고 말한다. 납치당하지 않기 위해 슈는 여동생에게 그가 기사인지 확인하라고 문자를 보내지만 여동생은 그가 사기꾼이라고 답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고 슈는 도망치기 시작하고 남자가 그를 쫓아온다. 다음 몇 분 동안 슈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커플들과 부딪히고 그 남자가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코너를 잘라가며 뛰어다닌다. 안타깝게도 정장 남자가 그를 따라잡고 아기처럼 그의 손을 잡는다.
두 사람이 경비원과 부딪히려는 찰나. 정장 남자는 슈의 손을 들어 올리고 경비원을 피해 나간다. 그들이 지하 고속도로에 도착했을 때 슈는 멈춰있는 교통에 자신의 가방을 던지고 정장 남자를 지나쳐 가방을 가져간다. 이 전략으로 그는 마침내 정장 남자를 지나치고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이제 위험에서 벗어난 줄 알았다. 잠시 후 정장 남자가 슈 칭자이를 주차장 다른 곳에서 다시 따라잡고 그의 택시로 강제로 태운다. 드디어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택시 안에서 여동생을 발견하고 추적과 탈출이 모두 여동생의 아이디어였음을 깨닫는다. 서로를 놀리며 슈의 여동생은 결국 그를 위해 저녁으로 구운 오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며 그의 행동을 달래준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 슈는 앞서의 고생을 잊고 상쾌한 베이징의 바람을 만끽한다. 몇 분 후 슈는 여동생이 이전해 준 주소에 적힌 학교에 도착하고 학교에 대해 이상한 점을 발견한 후 그곳의 학생 중 한 명에게 진짜 진시하이에 있는지 물어본다. 여자가 그가 진베이 고등학교에 있다고 말하자 슈는 진시하이와 헷갈려서 사과하고 진시하이로 가기 위해 발걸음을 되짚으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그가 멀리 가지도 못했을 때 여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이 등록 목록에 있다고 확신시킨다. 이걸 보고 슈는 자신의 인생에서 내린 결정들을 후회하지만 광고판에서 그녀의 제품 광고를 발견한다. 그녀에게 물어보자 그의 여동생이 연예인으로서의 삶에 대해 수다를 떨지만 슈는 그녀를 무시하고 도시의 멋진 건축물을 구경하러 간다. 잠시 후 슈의 택시가 교통체증에 걸리지만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도로 근처의 거리 코트에서 혼자 훈련 중인 멋진 농구 선수를 발견한다. 그 선수의 움직임에 감명을 받은 슈는 택시에서 내려 그와 함께 놀고 싶어 하고 여동생에게는 돌아올 수 있을 때 집에 간다고 약속한다. 코트에 합류하자마자 그는 그 선수가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걸 보고 그와 함께 놀자고 요청한다. 하지만 그 선수가 움직이지 않자 슈는 자신의 기술을 뽐내며 그가 대화할 만큼 감명을 주고 싶어 한다. 그래도 말을 하지 않자 슈는 자신을 소개하며 그 남자가 드디어 무언가를 말해주길 바란다. 이때 그 남자는 슈의 연락처 공유 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첼로 가방을 들고 슈의 손에서 공을 빼앗아 코트를 떠난다. 몇 시간 후 슈는 마침내 여동생의 집에 도착하지만 모든 곳이 비어있고 메시지 하나 남기지 않았다. 여동생이 또 다른 만남에 나간 것 같다 하는 걸 깨달은 슈는 어렸을 때 누군가가 준 농구공을 꺼내어 안전한 곳에 두기로 한다. 그 다음 그는 노트북을 열고 창문 아래 코트를 바라보며 징시 고등학교에 있는 동안 오직 멋진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다음 날 아침 슈는 여동생이 준 주소에 적힌 학교에 도착하고 학교에 대해 이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한 후 학생 중 한 명에게 진짜 징시 고등학교에 왔는지 묻는다. 여자가 그가 징베이 고등학교에 있다고 말하자 슈는 징시 고등학교로 착각한 것에 사과하고 징시 고등학교로 가기 위해 길을 되짚으려 한다. 안타깝게도 멀리 가지도 못했는데 여자가 그의 풀네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이 등록 명단에 있다고 확신시킨다. 이때 슈는 자신의 지원서에 적힌 학교 이름을 확인하고 여동생이 실수로 그를 징베이 고등학교에 등록시켰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니 심장마비를 겪은 후 슈는 징베이 고등학교에 등록을 완료하고 즉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무능력함에 대해 불평한다. 그녀의 변명으로 그의 여동생식 유유는 두 학교가 같다고 말하며 그냥 공부에 집중하라고 재촉한 뒤 전화를 끊는다. 이 시점에서 슈는 그녀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보지만 불행하게도 그녀에게 닿지 않는다. 몇 시간 후 슈는 다른 신입들과 함께 이상한 군사기지 같은 곳으로 운전되어 가고 그곳에서 군사훈련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훈련 도중 그들은 징시농구팀이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질투를 느낀다. 슈가 여동생을 저주하자 그의 옆에 있는 뚱뚱한 남자애가 이를 듣고 자신을 심하 천취한이라고 소개하며 자신도 농구를 잘하는 친구라고 말한다. 시마의 발표력에 감명을 받은 슈는 그와 악수를 하며 언젠가 함께 놀고 싶다고 한다. 그때 시마가 지금 게임하자고 제안하고 슈가 뚱뚱한 친구에게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하려는 순간
그 친구가 아프다고 가짜로 쓰러지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려. 곧 슈가 친구들을 모아 인스트럭터를 설득해서 시마를 진료실로 데려가. 잠시 후 두 사람은 진료실에서 몰래 나와 몇 개의 담장을 넘어서 캠프 주변 농구 코트로 가. 그곳에서 그들은 징베이 고등학교의 한 친구가 징시 고등학교의 몇몇 불량배들과 농구 게임을 하는 걸 발견해. 한번 그들의 학교 친구인 포아이즈가 가짜 슛을 시도하고 점수를 노리는데 불행히도 블록당하고 불량배에게 점수를 허용해버려. 자신의 게임에서 그 친구를 이긴 후 징시 친구들이 그를 반쯤 농구 선수라고 놀리는데 슈, 싱제이, 시마가 코트에 나타나서 불량배들에게 맞설 준비를 하자 그만 멈춰버려. 두 명의 패배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한 불량배들은 시마와 슈가포아이즈와 함께 그들과 농구를 하도록 허락해.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시마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다가 결국 준비가 되기를 기다려. 몇 분 후 시마가 공을 잡고 페인트를 하려다가 다른 불량배에게 블록당해. 레이업을 잃자 슈가 공을 더 회수하고 징시 불량배들에게 헛소리를 한 다음 공을 튕기며 그들을 뚫고 골대에 다가가 레이업을 완성하려는 순간 슈는 어렸을 적 청펑과의 기억을 떠올려 그날 저녁 코트에서 청펑이 그에게 왼손 레이업을 가르쳐줬고 농구에서 사람들에게 심각하게 과소평가되는 기술이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그 기술을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조언해줬어. 그때 이전에 불량배가 슈의 드레이업을 막기 위해 높이 점프해. 그러나 그 친구가 슈의 손에서 공을 밀어내려는 순간 슈는 손을 바꾸고 왼손 레이업을 하여 불량배들에게 점수를 따내. 그 동작을 완료한 후 슈는 징시하이의 실력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그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몇 달 후 슈의 기억 속에서 어린 슈가 청펑이 곧 징시하이로 떠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울고 있어. 청펑도 좋아하는 형을 떠나야 해서 슬퍼하지만 어린 슈에게 곧 다시 만날 거라고 약속하고 그 후에 특별한 공을 남겨줘. 현재로 돌아와서 슈와 시마는 포아이즈에게 상대팀의 큰 불량배와 1대1로 놀게 해줘. 슬프게도 그 친구가 그 불량배를 열심히 막으려 해도 결국 그 큰 친구가 점수를 내고 포아이즈를 이겨버려. 모욕이 쏟아지자 슈와 시마는 친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서두르지. 하지만 슈는 불량배를 계속 주시하며 그 친구가 그 작은 승리에 너무 편안해지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곧 게임이 계속 진행돼. 이번에는 한 짧은 여자가 군중을 뚫고 전선으로 가서 슈와 시마의 플레이를 연구 목적으로 촬영해. 다행히도 슈와 시마 듀오는 실망시키지 않고 뚱뚱한 친구가 작은 친구들을 능숙하게 뚫고 큰 친구에게 다가가 그가 큰 친구를 뚫고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자. 시마가 자유로운 슈에게 공을 패스하고 함께 레이업 슛으로 쉽게 점수를 따내. 이를 본 군중은 모두 기뻐하며 경기가 계속돼. 다음 라운드의 한 지점에서 큰 친구가 슈에게 심하게 막히게 돼. 그가 다른 자유로운 팀원에게 공을 패스하려는 순간 슈가 플래시처럼 패스를 가로채고 가능한 한 빨리 플레이하며 심에게 공을 패스하고 결국 또 다른 점수를 따내며 징시 불량배들을 2게임 차로 이겨. 다음 몇 경기 동안 슈와 시마는 최대한 많은 점수를 따내어 결국 징시 불량배들을 제압해. 마지막 플레이에서 슈가 다시 한번 큰 불량배를 가로채는데 그만 실수로 공을 군중 속으로 던져버려서 짧은 여자의 이마에 맞고 그녀의 전화기를 떨어뜨리며 깨뜨려버려. 여자가 슈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꾸짖으려는 순간 인스트럭터가 화가 나서 나타나서 슈와 시마가 그를 속였다고 화내며 그들을 훈련장으로 끌고 가. 한편 아까 슈를 무시했던 잘생긴 친구가 코트에서 징시불량배들을 이기는 슈와 시마의 경기를 보고 떠나. 시간이 지나고 소년들은 징베이 하이 캠퍼스로 돌아와 다양한 동아리들의 재능을 감상해. 곧 슈가 누나에게 문자 보내려고 하는데 답장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 그녀가 괜찮길 바래. 그때 시마가 사용한 병을 바닥에 던지는데 청소 로봇이 그 병에 다가와서 청소해줘. 그런 로봇을 만든 동아리인 페이스와 마주치자 시마는 한숨을 쉬고 고등학교가 학업에 너무 집중한다고 불평해. 슈가 그게 무슨 뜻인지 묻자 시마는 지금까지 본 동아리들을 언급하며 아직 체육 동아리가 없다고 지적해. 이 모든 이야기를 한 후
그는 귀뚜라미에 대한 짜증을 내지만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학생에게 여학생들이 몰려가는 소리를 듣고 멈춰.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 여학생들이 사실은 윤모라는 남자에게 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슈가 윤모라는 남자를 자세히 보자. 그는 지난번 거리 코트에서 만났던 그 친구라는 것을 알아차려. 곧 시마가 그 남자에 대한 좋은 소문들을 열거하며 화를 내고 그가 학교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는 사실을 포함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투덜거려. 슈가시마가 방금 한 말을 언급하려고 하는 순간 누나가 그의 문자에 답을 하고 그것을 확인한 슈는 어딘가 개인적인 곳으로 도망쳐서 누나와 영상통화를 하러 가. 통화 중에 슈는 누나에게 자신을 이렇게 대하고 비밀리에 행동한 것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 이때 슈의 짜증에 지친 신규가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새로운 학교를 즐기라고 말해. 슈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위협하자 싱위는 그걸 해보라고 도전하지만 그는 즉시 전화를 끊어버려. 잠시 후 아까 그 짧은 여자가 슈를 잡고 그녀의 이마와 전화기에 대해 상기시켜. 사건을 기억한 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여자는 사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며 보상을 요구해. 그가 완전히 돈이 없는 걸 알고 아직 누나에게 돈을 요청할 수 없기에 슈는 여자에게 3일만 주면 보상할 수 있다고 부탁해. 하지만 여자는 거부하고 대신 그의 누나에게 가서 불평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슈는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3일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 그러면 서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 이번에는 여자가 마음을 바꾸고 사건을 잇겠다고 약속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잃을 게 없는 슈는 그녀를 따라 징베이 하이의 농구 코트로 가고 그 소녀가 그에게 학교 농구팀에 가입하라고 말할 때 인생의 충격을 받아. 그가 대답하기 전에 그녀는 자신을 징베이 농구팀의 첫 매니저 구 리아오리아오, 줄여서 리아오라고 소개해. 그 후 시마와 네안데르탈인이 신청서를 가지고 나타나고 여자가 그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동안 잠깐 대화를 나눠 모두가 슈에게 대답을 요구할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농구팀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거절해. 대신 징시팀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해. 그리고 그녀에게 전화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해. 그 쌍더러운 고등학교의 이름을 듣고 리아오는 경악하며 슈에게 그런 금기된 이름을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 학교 간의 역사가 깊고 오래된 것이라서 지금까지 두 학교는 이웃으로서 매년 친선 경기를 열어 우정을 다져봤어. 하지만 최근에는 징베이 하이를 무시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이젠 부끄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아오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해. 그들의 전교장 재임 시절에 징베이 하이의 농구팀이 많은 대회에서 우승했었거든. 하지만 그가 떠난 후 고등학교는 학업 우수성 쪽으로 기울어져서 징베이는 다시 징시 고등학교에 지기 시작했어. 그들의 주장인 펑자리앙의 용감한 노력 덕분에 그들의 고등학교는 더 이상 농구팀이 없을 위기였고 그래서 팀을 재건하기 위해 모든 인력이 필요해. 이 모든 걸 들은 슈는 다른 멤버들에 대해 물어보지만 그들은 숙제를 하고 있고 그들이 하는 걸 보고도 잘 되기를 바라며 떠나. 이 순간 리아오는 슈를 징베이 고등학교 학생으로 팀에 들어가게 하려고 죄책감을 주려고 해. 하지만 슈는 그들에게 곧 징시 농구팀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몇 마디 더 헛소리를 한 후 떠나. 슈가 나타나지 않자 리아오는 포기하고 다른 두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그들을 끔찍한 주장펑에게 맡기고 떠나. 그날 저녁 슈 싱제이는 그 같은 무작위 코트에 방문하고 평소처럼 혼자 연습하는 윤모를 발견해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려는 슈가 둘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자랑하려고 슛을 날리다가 완전히 빗나가고 며칠 전 행동에 대해 계속 떠들어댄다. 그때 윤모는 짐 챙기고 나서 슈의 잔소리가 지겨워져서 그 말들이 본인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어본다. 슈가 적대자 관계에 대해 계속 떠들자. 윤은 한숨을 쉬고 슈에게서 공을 받아서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남겨두고 떠난다. 저녁이 되자 윤모는 집에 돌아와 농구공을 밖에 숨기고 엄마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 이미 준비된 저녁, 양념새우가 기다리고 있다. 그녀가 두 사람에게 음식을 서빙하면서 윤의 엄마는 첼로 연습에 대해 물어보고 윤은 잘하고 있다고 거짓말한다.
씻으러 가는 길에 그녀는 누군가에게서 받은 과거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고 저녁 먹고 나서 한번 살펴보라고 권한다. 윤모는 엄마의 말을 또 무시하지만 그녀는 다음 결과와 성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며 이번엔 학업을 진지하게 하길 바란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풋볼 연습 중에 시마와 포아이즈는 같이 훈련하지만 곧 서로 잘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때 2명의 신입생을 모집한 것에 실망한 리아오는 자신의 불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시마가 그녀의 임에 공을 강타한다. 이번엔 두 사람과 함께 쉽게 넘어가지 않고 그녀는 바보를 쫓아다니며 화를 내다가 학생회장 관신이 평소처럼 세련되게 나타난다. 그녀를 보자마자 시마는 즉시 고개를 들고 관신의 인기를 학생회장이라고 설명한다. 시간이 지나 관신은 리아오가 제출한 농구팀 지원서를 제시하고 이번엔 승인됐다고 확신시킨다. 이것을 보고 리아오는 도움에 감사하고 농구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관이 격려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시마가 자신의 기술을 뽐내며 관을 미소 짓게 만든다. 그녀가 떠난 후 브로는 버터처럼 녹아 바보처럼 행동하다가 리아오가 그의 머리에 주먹을 내려치며 깨우고 이번엔 이기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상기시킨다. 결국 그녀는 징시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방법을 생각하고 시마에게 그의 사이즈를 물어본다. 잠시 후 리아오, 시마, 포아이즈는 모두 징시의 체육복을 입고 이웃 학교로 몰래 들어간다. 거기서 리아오는 시마의 움직임을 보고 웃다가 슈가 나타나서 그녀의 이상한 유니폼에 대해 묻는다. 그래서 리아오는 그들이 이웃 학교를 투어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만 슈에게 그가 입고 있는 체육복이 어디서 났는지 묻는다. 이때 슈는 그가 그들의 주장인 펑지알량에게서 받았다고 말하고 리아오는 그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분노한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슈는 주제를 끝내고 리아오를 징시의 구역으로 더 밀어넣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시마의 이상한 옷차림을 한 번 더 웃고 나서 세 사람은 결국 그들의 라이벌 학교 징시아이의 아름다운 풍경, 스포츠, 학업, 그리고 과외 활동들을 즐기기 위해 섞여든다. 끝나고 나서 리아오는 농구 코트의 공고판을 확인한다. 그러나 슈는 누군가가 청펑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떠나 그 남자를 따라간다. 농구 코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자마자 리아오는 시마에게 그것을 말하지만 방금 그곳에 있었던 슈가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를 찾는 동안 슈는 남자를 계속 따라가다가 학교 체육관, 즉 농구 코트가 있는 공간에 도착한다. 이것을 보고 슈는 서둘러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지만 곧 그 남자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길을 잃는다. 잠시 동안 그는 방금 본 남자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자신이 밀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곧 그는 학교의 명예의 전당을 지나가며 그곳에 있는 모든 트로피와 사진들을 감상하다가 결국 그가 따라가던 번호 9호의 선수와 마주친다. 그 사이에 리아오와 시마는 징시 고등학교 농구 코트를 찾는 데 성공한다. 시마가 보드판의 어려운 산수를 확인하는 동안 리아오는 코트를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그들의 비싼 장비를 가능한 한 많이 사진으로 찍는다. 곧 시마는 칠판에 있는 산수를 놓고 그들의 비싼 체육 장비를 모두 시험해 본다. 거의 너무 무거운 것을 들어 죽을 뻔한 후 그는 리아와 함께 징시고등학교의 비밀 농구팀 방을 확인하러 간다. 어두운 방 안에서 리아오는 시마 위에 올라가서 안을 엿보려 하지만 결국 그를 넘어뜨리며 안으로 들어가 무슨 소란인지 확인한다. 곧 그녀는 그들의 전술보드를 발견하고 다음 대결에서 사용할 방어 전술, 즉 번호 9 선수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별 모양 공격을 확인한다. 번호 9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날지 상상하자 리아오는 놀라서 계속 사진을 찍는다. 한편 슈싱제이는 그가 따라가던 번호 글레이의 선수와 부딪히고 그 선수가 자신을 쳐다보며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자 혼란스러워진다. 이에 번호 9의 선수, 즉 덩시아오가 슈에게 자신을 왜 따라다니는지 설명하라고 하자 충격을 받은 슈는 더듬거리며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였다고 거짓말한다. 더 의심받지 않기 위해 그는 그곳에 있는 상을 둘러본 척하지만 결국 키 큰 선수에게 왜 번호 9 유니폼을 입고 있는지 묻는다. 이번엔 덩이 그 바보의 질문을 무시하지만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슈는 덩에게 청펑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때 덩은 심각한 표정으로 슈를 바라보며 그런 사람에 대해 다시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는 키 큰 남자를 따라 훈련 코트로 가며 왜 그렇게 청펑을 싫어하는지 묻는다. 이에 덩은 그 남자가 그들의 코트에서 뛰기에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슈는 놀라게 된다. 다른 선수들에게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자. 처음에는 조용하던 다른 선수들이 캠프에서 가진 작은 연습 세션에서 슈를 알아보고 다음 주에 맞붙을 팀에 대해 험담을 한다. 모든 헛소리를 무시하고 시가 덩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이번에는 덩이 쉬를 치고 정펑처럼 지는 걸 못 참는 녀석이라고 비웃는다. 이번에는 쉬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하고 덩이 연습샷을 하려는 순간 골대 쪽으로 달려가서 블록을 한다. 덩은 깜짝 놀란다. 코트의 모든 시선이 쉬에게 쏠리자 쉬는 덩과 마주서서 함께 연습하자고 도전한다. 잠시 후 코트에는 다른 선수들이 몰려들고 모두 덩과 방금 나타난 악명 높은 애와의 대결을 보고 싶어 한다. 덩은 쉬와 더번의 공격으로 1대1 매치하자고 제안하고 쉬는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쉬가 먼저 공을 잡고 덩의 수비를 빠르게 뚫고 첫 점수를 올린다. 득점한 후 덩은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공을 덩에게 던져줘서 그가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 덩은 망설임 없이 점프슛을 날리고 그렇게 해서 3점을 올린다. 쉬가 공격할 때 덩은 진지하게 그를 방어하고 쉽게 공을 빼앗는다. 쉬가 방어를 하려는 순간 덩이 또 점프슛을 날려 점수를 올린다. 다음 플레이에서 쉬는 상대를 분석할 시간을 가진다. 지금까지 덩이 왜 멀리서 슛을 날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의 수비를 뚫고 플레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중 쉬는 덩을 빠르게 지나치지만 점수를 올리기 직전에 덩이 뒤에서 나타나 그의 슛을 블록하고 그 후 슬램 덩크를 성공시키며 쉬에게 운 좋지 않게 굴지 말라고 조언한다. 이때까지 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지고 있어서 경기를 중단할까 고민한다. 다른 선수들이 이미 그를 놀리고 있었다. 한편 시마와 리아오는 사진을 찍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큰 선수인 샤오안이 나타나서 그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묻는다. 몇 분 후 시마와 리아오는 잡히지 않으려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다. 운 좋게도 누군가 나타나서 캡틴 샤오에게 쉬가 덩과 대결한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가 그 남자와 맞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리아오와 시마는 캡틴과 그 선수 뒤를 따라 코트로 향한다. 한편 쉬는 덩을 이기기 위해 좋은 전략을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과거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자 그는 덩을 빠르게 지나쳐 골대에 도착한다. 그러나 덩이 그의 슛을 블록하려는 걸 보자 첫 슛은 페이크하고 두 번째 슛을 성공시킨다. 공이 넘어갈 때 덩은 뭔가 다른 걸 시도하지만 쉬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정확히 읽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멈춘다. 이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덩은 쉬를 밀쳐내고 점프슛을 날린다. 슛이 들어가기 전에 진짜 캡틴인 샤오가 나타나서 다른 공으로 공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덩이 짜증을 내자 캡틴이 훈련 벗어나지 말라고 꾸짖고 쉬도 시마와 리아오를 소위 캡틴 근처에서 발견해 그런데 시마가 갑자기 그에게 다가와서 쉬가 그 녀석들을 도전했다고 칭찬해. 하지만 진짜 캡틴 샤오가 다른 애들에게 코트를 떠나라고 하자 쉬가 다가가서 멍청하게 청펑에 대해 물어봐. 그에 대해 샤오가 우리 팀에는 그런 이름의 사람이 없다고 대답해. 그런데 쉬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조르지. 이 시점에서 덩이 쉬를 목을 붙잡고 항상 청펑에 대해 큰 소리 치는 데 대해 꾸짖어. 청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니까 그 자식이 농구팀에서 쫓겨났다고 말해. 그는 스포츠를 할 자격이 없는 쓰레기라고. 아이돌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쉬는 덩의 목을 붙잡아. 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리아오와 시마가 개입해 그 자식을 다시 지루한 학교로 끌고 가. 쉬가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에 덩이 다음에 코트에서 만나자고 도전해. 진짜로 자신이 그와 대적할 실력이 있다고 느낀다면 쉬는 그들의 다음 맞대결을 상상하며 침묵해. 이제 진짜 학교로 돌아온 쉬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코트에서 징시남자가 했던 말을 떠올려 그 옆에 있는 시마가 친구를 격려하려고 최선을 다하자 쉬는 시마에게 그의 아이돌 청펑은
그냥 포기하고 모두를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해. 그들이 말하지 않는 뭔가가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 이 기회를 잡아 시마는 쉬 싱제이를 학교팀에 합류하라고 격려해. 그래서 다음 주 코트에서 그 자식들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줄 수 있게. 그 시각 화장실에서 똥을 두고 있던 한 바보가 신나게 나와서 쉬에게 덩쉬아오를 도전하고 쓰러뜨리려면 자신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 다음 장면에서 리아오가 자신의 팀에 또 다른 멋진 선수 든 보딩을 데려오는데 그가 덩쉬아오를 쓰러뜨리는 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지 이상해.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동안 징베이의 캡틴 청지양이 쉬와 시마에게 접근해. 이번에 합류하는 그 남자가 중학교 때 덩쉬하오와 어떤 역사 관계가 있다고 말해. 그 시절 그는 또래 애들보다 훨씬 더 발달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 그 덕분에 그는 또래들 사이에서 코트를 지배했지. 안타깝게도 그의 영광은 덩쉬하오와의 맞대결에서 짧게 끝났어. 듣는 둥이 덩보다 한 살 어리고 더 타고난 재능이 많아. 덩이 코트를 지배하고 둥을 그늘로 남겼어. 그때부터 둥은 큰 타격을 받고 덩쉬하오를 넘어설 수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할인된 덩쉬하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는 평범한 애가 되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캡틴은 둥기 이런 일들을 쉽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는 기회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이 모든 것과 지금까지 목격한 일들 덕분에 쉬는 결국 팀에 가입하고 징시 고등학교 팀을 함께 이기겠다고 약속해. 리아오는 너무 기뻐서 시마를 바닥에 밀치고 징베이 농구팀의 공식 재개를 선언해. 그날 저녁 쉬가 랜덤한 거리 코트에서 윤모를 기다리며 연습하고 있을 때 그는 징베이와 징시 고등학교 친구 2명이 함께 집에 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는 걸 봐. 그들의 우정이 부러웠지만 그는 조용한 친구가 곧 나타나길 기다려 윤이 나타나지 않자 쉬는 그에게 편지를 써서 윤의 좋아하는 스포츠 음료 아래에 두고 그의 여동생의 전화에 응답하러 나가. 결국 그는 여동생에게 더 이상 전학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해. 윤모가 밤에 코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쉬의 편지를 발견하고 다음 주에 그들의 학교 간 경기를 보러 오라고 초대하고 있어. 약 일주일 후 징시와 징베이 간의 친선 경기 날 징시 선수들은 경기를 위해 따뜻하게 준비하기 위해 코트에 일찍 도착해. 약 1시간 훈련한 후 그들은 징베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기기 두려워서 경기를 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궁금해하기 시작해. 그중 한 명, 체니쉬는 겁쟁이 같지 않다고 말하는데 다른 애들이 그를 꾸짖고 있는 동안 징베이 학생들이 기차 사고처럼 꾸며 입고 경기에 도착해. 몇 초 동안 그들은 유명세를 치르지만 결국 그들의 시간은 지나가고 다른 학생들에 의해 웃음을 받으며 쉬와 시마의 이상한 복장에 대해 조롱당해. 더 이상 망신을 당한 후 쉬는 징시의 캡틴에게 라커룸이 어디인지 물어보며 그들 남은 작은 자존감마저 망쳐. 그에 대해 캡틴이 쉬에게 라커는 코트로 가는 길에 있다고 말하자 코트 전체가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려. 리아와 다른 애들이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있을 때 든 보팅이 농구공을 바닥에 내리치며 코트의 모든 이의 주목을 끌어. 결국 그가 주목받았을 때 그는 공을 덩크해버리고 아직 공중에 있는 상태에서 팀원들에게 이제 경기를 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봐. 그를 보는 것은 쉬와 리아오에게 기쁨과 미소를 가져다주며 그들 모두는 그가 곁에 있으면 일이 잘 풀릴지도 모른다는 새로운 희망을 느껴. 시간이 지나고 선수들이 워밍업을 하는 동안 리아오는 자신의 휴대폰을 삼각대에 놓고 코트의 활동을 징베이 하이포럼에 생중계하며 비어있는 관중에게 코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알리고 있어. 상대편의 전술도 포함해서 어느 순간 징시하이의 한 남자애가 그녀에게 인사하지만 리아오 혹은 그들이 부르는 미스 보브컷은 부끄러워하며 계속 녹화해. 몇 분 후 선수들이 준비하고 코트 중앙에 줄을 서서 휘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든 보딩이 상대팀의 라인업에서 덩쉬하오를 찾지만 그를 찾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상대팀 중 한 명이 그와 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벤치 선수들이 모두 징시가 그들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전부라고 확신해. 바보들이 자신들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리아오는 조용히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를 계속 기다린다. 1분 후 심판이 점프볼로 경기를 시작하지만 징시의 놀라움에 둔 보딩이 높이 점프해서 공을 그의 코트 쪽으로 튕겨보낸다. 안타깝게도 그의 힘이 너무 세서 다시 리아오의 얼굴에 맞고 만다. 이에 리아오는 거만한 놈에게 화가 나고 불만을 표현한다. 가벼운 대화를 나눈 후 경기가 계속된다. 이번엔 징시의 공 차례다. 코트 안으로 첫 패스가 들어간 후 징시 선수들은 심화를 빠르게 뚫고 피크 앤 롤로 전담 가드를 막아낸다. 곧 이어 그들은 주장에게도 같은 전략을 사용해 그를 앞지른다. 이제 그들은 후프와 맞대결 중이다. 징시 선수가 후프를 향해 레이업을 시도하자 둔이 그를 막으러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선수가 레이업을 포기하고 코너에 서 있는 자유로운 팀원에게 패스를 준다. 수비가 없는 그 선수는 성공적으로 3점 슛을 넣고 플레이를 재개하기 위해 뒤로 물러난다. 이때 리아오와 징베이 학생들은 징시 학생들의 팀워크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걱정하지 않으며 이전보다 훨씬 잘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다음 플레이에서 둔은 공을 빠르게 장악하고 팀원들을 막아내며 후프를 향해 곧장 달려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전담 가드를 약간 밀어내고 팀을 위해 2점을 득점한다. 중앙으로 돌아오는 길에 둔은 슈의 응원을 무시하고 징시가 점수를 놓친 직후 공을 가져가 팀원들이 패스하라고 시키는 걸 무시하고 다시 후프를 향해 달려간다. 다시 한번 그는 전담 가드를 능숙하게 제치고 쉽게 레이업을 성공시켜 그들을 다시 리드하게 만든다. 다음 몇 분 동안 둔 보딩은 공을 독차지하며 팀원들에게 패스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점수를 올린다. 그의 플레이 중 하나에서 형은 상대편의 골대에서 너무 강하게 덩크를 해서 덩도 그 멋진 플레이에 감명을 받게 된다. 슈와 시마는 모든 영광을 가로챈 그를 찡그리며 바라보지만 둔은 그들을 무시하고 덩슈 하우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경기 중 한 시점에서 덩의 팀원들은 그들의 스타 선수에게 둔의 도전에 응하고 플레이에 참여하라고 조언한다. 하지만 덩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고 갑작스러운 열정으로는 누구도 경기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징시의 코치가 선수들에게 훈련을 기억하라고 외치며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다시 포메이션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거의 즉시 징시 선수들은 존 디펜스로 전환하고 징베이 선수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패스 기회를 차단한다. 몇 초간 정체 상태가 이어지자 둔은 조급해져 심에게 달려간다. 그때 그는 불쌍한 심에게서 공을 빼앗고 슛을 시도하지만 놓치면서 쯔잉시 하이에게 자유 리바운드를 줘버려 이제 공을 가진 쯔잉시는 쯔잉베이를 방역하고 쉽게 2점을 득점해. 이걸 본 리아오는 화가 나서 선수들에게 팀으로 플레이하라고 소리쳐. 드완이 다시 공을 잡자 그는 거만하게 앞으로 나아가다가 상대에게 공을 즉시 뺏겨버려. 쯔잉시 선수들이 공을 갖고 있자 시마와 쇼는 즉시 수비로 전환하고 다른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존 수비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이걸 본 쯔잉시 선수들은 거의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기회를 기다려 심판이 턴오버를 카운트다운할 때 공을 다루던 선수가 급하게 슛을 시도하지만 놓쳐버려 거의 즉시. 드완은 공을 슈에게 넘기고 그는 진지한 공격을 준비해 숨을 고르고 슈는 모든 쯔잉시 수비수를 빠르게 지나쳐. 드완조차도 놀라게 하며 자유투 라인에서 쉽게 2점을 득점해. 다음 플레이에서 쯔잉베이는 쯔잉시 선수들로부터 공을 쉽게 빼앗고 다음 몇 점을 쉽게 득점해 이 쿼터가 몇 분 지나자 쯔잉시 감독은 슈가 쯔잉베이 팀에서 최고의 선수라고 인지하고 그의 수비수들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막으라고 촉구해. 이런 전략의 유일한 결함은 시마와 주장 같은 다른 선수들이 너무나도 열려버릴 거라는 거야. 그래서 슈가 그들의 플레이 변화에 주목하자. 그는 미드코트에서 심에게 공을 패스하고 시마는 쉽게 3점을 득점해 쯔잉베이가 쯔잉시와 점수 차이를 줄여 전반전 마지막 1분에 쯔잉시는 공을 가져오지만 리아오는 팀원들에게 모든 힘을 다해 공을 방어하라고 재촉해 리드를 지키려고 해. 그때 슈는 선수들로부터 공을 빼앗아 심에게 패스해. 이게 리드를 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달은 시마는 그의 친구들에게 천천히 하라고 재촉한 뒤 슈에게 패스해. 슈는 수비수를 뚫고 훌륭하게 골대에 접근해. 거기서 수비수가 그를 막으려고 점프하지만 슈가 공을 잃기 전에 자유로운 드완 보딩에게 패스하고 그는 공을 덩크해 쯔잉베이를 전반전 리드로 올려
이 쿼터가 끝나고 리아코와 다른 쯔잉베이 선수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리드를 가져서 기뻐해. 거만한 드완조차도 슈의 이전 패스를 칭찬하고 휴식을 취해. 몇 분 후 수업 중인 윤모는 근처의 몇몇 학생들이 현재 진행 중인 경기의 점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엿들어 보통과는 달리 이렇게 일어난 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이때 리아오는 팀원들을 모으고 그들을 격려한 뒤 오랜만에 팀의 첫 허들 응원을 해. 모든 게 끝난 후 슈는 드완이 덩슈바오를 노려보는 걸 보고 곧 그가 다음 하프를 시작할 거라는 걸 알아차리고 드완이 드디어 그의 도전을 받았다는 걸 깨달아. 경기 후반이 시작될 때 드완은 드디어 그의 숙적인 덩과 마주하게 돼. 하지만 그가 슛을 쏘기 위해 점프하자 덩은 쉽게 그의 슛을 막고 다른 팀원들에게 패스해 상대 골대 쪽으로 달려가 잠시 동안 드완은 덩을 막을 기회를 얻지만 그가 눈 깜짝할 사이에 덩은 바람처럼 그를 지나쳐 레이업을 시도해. 그를 놓치지 않으려는 드완은 공을 막으려고 점프하지만 덩은 그의 힘으로 드완의 블록을 상쇄하고 점수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팀에게 유리한 파울을 얻어 자유투를 득점한 후 덩은 쯔잉베이를 진지하게 여기고 점수를 많이 올려서 리드가 매 분마다 커져 시간이 지나면서 드완은 점점 더 화가 나고 결국 덩에게 매우 부끄러운 방식으로 덩크를 당해. 같은 사람에게 두 번째로 이런 수치를 겪은 후 드완은 중학교 시절의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떠올리고 그 경험을 코트에서 다시 살아내. 쯔잉베이가 타임아웃을 요청하자 드완은 완전히 멍해져서 덩에게서 겪은 수치를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 그가 어떤 기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 리아오는 드완의 머리에 물을 쏟고 그가 이전에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렇게 했다고 알려줘. 그녀가 덩과의 경쟁에 대해 물어보자 드완은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리고 리아오와 다른 친구들에게 덩과의 경기는 이미 졌다고 말해. 필요 없다고 해. 그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슈는 일어나서 드완에게 그가 혼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확신시키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자랑스럽게 함께 질 거라고 해. 이쯤에 드완은 조금 나아지고 팀과 함께 다음 허들 응원을 해. 타임아웃 후 이번에는 슈가 덩을 잘 맞고 그는 곧바로 반대편으로 달려가 패스를 돌리고 좋은 점수를 얻어 다음 플레이에서 덩은 두 선수에게 효과적으로 막히고 결국 자유로운 팀원에게 패스해 그가 쉽게 다음 점수를 득점해. 이를 망친 것에 슬퍼하기보다는 슈는 팀원들에게 계속하자고 격려하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 또 다른 점수를 올려 마지막 1분의 마지막 플레이에서 슈와 그의 팀은 조율된 수비를 운영하고 덩을 잠시 동안 저지하는 데 성공하고 경기가 쯔잉시의 승리로 끝나. 비록 쯔잉시가 경기를 이겼지만 쯔잉베이 선수들은 이번에는 매우 가까워졌고 이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 경기가 끝난 후 주장이 나타나 슈에게 그의 우상인 청펑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갔지만 팀에서 쫓겨나지 않았다고 말해. 이 말을 들은 슈는 주장에게 언제 다시 경기를 할 수 있는지 묻고 그 친구는 먼저 국가리그에 가야 얘기할 수 있다고 말해. 그날 저녁 슈는 랜덤 코트에 나타나 유모 앞에서 쯔잉시에게 진 것에 대해 짜증을 내 윤희 점수 차이에 대해 결국 말을 하자. 경기까지 봤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슈는 그가 전에 자신에게 남긴 쪽지를 봤는지 묻는 거야. 윤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자신의 슛 하나를 맞고 왜 경기에 참가하지 않았는지 물어보며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다. 이에 윤은 이겨도 벤치 선수들한테 이긴 거라서 그게 더 나쁘다고 대답한다. 슈가 뭔가 더 말하려 할 때 윤모는 그에게 그렇게 순진하게 굴지 말라고 재촉하고 자신은 팀에 전혀 합류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또한 조언으로 슈에게 예선 통과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며 그 후에 국대리그에 진출해서 징시에 맞붙는 걸 생각하라고 한다. 이 모든 말을 한 후 그는 공을 주워서 마치 오만한 놈처럼 코트를 떠난다. 며칠 후 슈는 윤모가 훈련하는 랜덤 코트를 방문해서 혼자 슛 연습을 하며 윤모가 국대리그 진출에 대해 한 말을 떠올린다. 베이징 전역에서 약 112개의 학교가 리그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좋은 농구 역사를 가진 학교는 수십 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만약 징베이가 미래의 징시와 맞붙고 싶다면 상위 28개 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좋은 팀들과의 노가웃 라운드에서 맞붙고 이겨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그들의 실력은 그 자리에 한참 멀었다. 윤모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슈는 불안해하고 미래의 리그에서 증시와 경기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더 커진다. 연습 후 슈는 근처의 식당을 찾아가 이상한 메뉴를 보고 바로 카운터로 가서 두유 한 잔을 주문한다. 서버가 그런 메뉴는 없다고 하자 슈는 또 다른 음식 몇 가지를 주문하지만 그것도 없는 것 같다. 이윽고 서버는 슈가 베이징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슈는 상하이 출신이라고 밝히지만 지금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 이에 서버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슈에게 그들의 시그니처인 튀긴 간장조림을 추천하고 함께 사이드도 추천한다. 이 요리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슈는 2배로 주문하지만 요리가 이상하고 우울한 모습이라 실망하게 된다. 그가 앉아 음식을 먹기 망설이고 있을 때 한 아이가 그의 옆에 나타나 튀긴 간장조림을 후루룩 먹어 치운다. 그 후 아이는 슈를 알아보고 형이 그가 농구하는 영상을 보여줬다고 말한다. 슈가 아이에게 형이 누구냐고 묻자 아이는 자신의 형이 학업과 운동 모두 뛰어난 천재인 윤모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슈는 놀라며 아이에게 윤모가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물어본다. 그러나 아이가 그런 중요한 정보를 말하기 전에 먼저 슈에게 뇌물을 요구한다. 그 시각 윤모는 첼로 연습을 위해 집을 나서기 준비를 하며 농구공을 두고 있는 곳으로 가지만 그곳에 농구공이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가 농구공을 찾으려 하던 찰나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 농구공을 들고 그게 찾고 있던 것인지 묻는다. 자기가 이제 끝났다는 걸 잘 알면서도 윤모는 말 없이 그냥 바라보고 있어. 한편 슈는 그 애한테 아이스크림 2개를 사주고 형이 게임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계속 물어본다. 그 새해는 나중에 파이슈라고 밝혀지는데 형이 얘기하는 대신 2번째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슈한테 꺼져라고 하면서 도망친다. 이 순간 슈는 그 애가 이렇게 넘어가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그는 파이의 머리카락을 잡고 지금 당장 비밀을 털어놓으라고 요구한다. 아니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파이가 형을 부르겠다고 위협하자 슈는 그 아이디어를 방기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듀오가 농구공을 들고 있는 여자 앞에 서 있는 윤모를 발견하고 숨는다. 아들한테 숨겨둔 농구공을 보여준 직후 윤모의 엄마는 예전의 약속을 기억하냐고 묻는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침묵을 지키며 아들의 좋아하는 농구공을 들고 아파트로 돌아가고 윤모는 혼자 밖에 남는다. 잠시 후 첼로 연습 가는 길에 윤모는 예전에 연습하던 코트에서 몇 명의 아저씨들이 게임하는 걸 보고 계속 가려 한다. 바로 그때 슈가 형인 피슈와 함께 나타나서 코트에서 같이 연습하자고 초대한다. 이에 윤모는 그들의 초대를 거절하고 둘이서 서로 놀라고 한다. 그들과 함께 놀도록 설득하려다 실패한 파이는 아이들이 하는 귀여운 행동으로 윤모를 설득해 결국 코트에 나가게 만든다. 형을 코트에 넣자마자 파이는 아저씨들에게 다가가서 3대3 게임을 도전한다. 처음에 아저씨들은 그 작은 애한테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며 아이들을 놀리는 건 관심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파이가 짧은 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술을 뽐내고 몇 점을 넣어 아저씨들을 감동시킨다. 그 후 그는 형과 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아저씨들을 설득해 게임을 하게 만든다.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 아저씨들이 파이에게 공을 던지고 그의 팀이 먼저 하라고 한다. 규칙은 먼저 10점을 넣는 팀이 승리하는 것이다. 경기가 끝나면 지는 팀은 저녁으로 공을 먹어야 한다. 이 모든 걸 말한 후 파이는 슈에게 패스를 하고 첫 점수를 위해 나가라고 한다. 슈가 윤모를 보며 그가 나서길 바라자 윤모는 기분이 안 좋다며 슈에게 계속 놀라고 한다. 그리고 윤모의 반응에 짜증난 슈는 코트를 가로질러 골대 쪽으로 가서 첫 점수를 넣으려 한다. 수비를 받자 그는 공을 윤모에게 던지고 윤모는 그냥 서서 공을 잡았다가 파이에게 던져 슛을 하게 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짧은 파이가 슛을 날리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막고 있는 아저씨에게 블록당한다. 이제 나이 많은 애들이 공을 가지고 빠르게 슈의 수비를 뚫고 첫 점수를 올리며 자신들이 잘한다고 자랑하네. 다음 플레이 전에 슈가 윤에게 다가가서 힘내라고 응원해. 하지만 그 친구가 계속 바보짓을 하니까 슈는 무시하고
플레이를 이어가 최선을 다해 나이 많은 애들을 수비하려고 했지만 실수로 점수를 내주고 말았어. 다시 다음 플레이 전에 나이 많은 애들은 학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를 차지했다고 떠들다가 파이가 실수로 그중 한 명에게 공을 패스해서 또 한 점을 내주게 돼. 슈가 그 공을 다루고 있는 애를 수비하려고 했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게임이 다시 시작됐. 하지만 나이 많은 애들이 플레이하기 전에 그들은 세대 두로 하는 게 불공평하다며 팀을 다시 나누자고 제안해. 팀을 다시 나누는 걸 거부한 슈는 파이를 가까이 불러서 지금은 수비에 집중하게 하려고 해. 그러면 기회가 올 때마다 슈가 슛을 날릴 수 있다고? 파이가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하자 모두 다시 포지션에 들어가 파이가 공을 다루고 있는 나이 많은 애를 방해하고 슈가 쉽게 공을 빼앗아. 그 후 그는 파이에게 공을 패스하고 파이는 공을 잡고 나이 많은 애들을 뚫고 멋지게 2점을 올려. 이 장면은 나이 많은 애들을 완전히 놀라게 해서 애가 바스켓을 넣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슈가 바스켓을 넣은 애를 응원하는 동안 윤모는 중학교 시절의 농구 아이돌 중 한 명을 떠올리며 그때 자신에게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을 떠올리고 둘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놀라. 다음 플레이에서 슈가 나이 많은 애들을 빠르게 뚫고 새로운 슈터에게 우아하게 패스를 하고 파이가 또 한 번 멋지게 2점을 올리는 걸 지켜봐. 다음으로 슈가 공을 잡고 파이에게 패스하는 척하면서 구석에 서 있는 파이를 속여서 나이 많은 애들을 농락해. 나이 많은 애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슈는 자신의 위치로 돌아와서 쉽게 레이업을 성공시켜. 이걸 본 피는 슈에게 멋진 동작을 했다고 칭찬하고 그런 기술을 가르쳐 달라고 해. 그에 대해 슈는 윤모주의를 맴돌며 장난을 쳐. 슈가 형제들을 계속 놀리면서 나이 많은 애들은 모여서 슈 싱자이를 최대한 지키기로 결심해. 그래서 다음 플레이에서 그들은 슈를 더블 마크하지만 슈는 그들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깨닫고 윤모가 자유롭게 놀고 있다고 물어봐. 그러자 나이 많은 애들은 윤모는 게임이 없다고 하며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해. 그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 슈가 윤모에게 공을 던지지만 그 바보는 고집을 부려서 공을 다시 던져. 이때 나이 많은 애들 중 한 명이 쉽게 슈에게서 공을 빼앗아 점수를 올려. 이걸 본 슈는 완전히 미쳐버리고 윤모가 자신을 미소 짓고 있는 걸 보고 진정해. 미소를 보고 슈는 또 한 번 윤모의 아이돌이 예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을 반복해. 하지만 이번에는 파이가 그들이 경기를 이길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이 많은 애들이 이미 8점을 넣었거든. 이걸 아는 슈는 끝까지 플레이하라고 격려해. 그래서 다음 게임이 시작될 때 슈가 파이에게 패스하고 윤모를 지나치며 공을 받으라고 속삭여. 그 후 파이가 윤모에게 공을 패스하지만 그 바보가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자 공이 지나쳐 거의 아웃될 뻔해.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슈가 공을 잡아 윤모의 손으로 던져줘. 윤모가 슛을 할 준비를 하자 한 나이 많은 애가 그를 막으러 달려가. 하지만 윤모는 나이 많은 애를 능숙하게 피하고 결국 슛을 날려. 몇 초 만에 윤모는 감을 되찾고 점수를 올려. 슈가 그를 하이파이브 하려 할 때 그 친구는 거부하고 그냥 자신의 일을 계속해. 다음 몇 경기 동안 윤모는 가능한 많은 점수를 올리고 슈와 그의 동생 피슈와 함께 협력하여 결국 나이 많은 애들을 따라잡고 한 점 더 이겨버려. 이제 젊은 피들이 한 점만 남은 상황에서 나이 많은 애들은 최선을 다해 방어해. 그들에게 불행한 건 파이가 200 IQ 플레이로 형을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슈가 엘리웁 패스를 하고 운동신경 좋은 윤모가 엘리웁을 완전 멋지게 덩크해버려서 슈도 놀라. 게임이 끝나자 파이가 불쌍한 슈를 너무 놀려서 미니 심장마비를 일으켜. 이 모든 걸 마친 후 슈가 윤모와 다시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이번엔 형이 그에 화답해. 그 후 나이 많은 애들은 젊은이들에게 항상 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고등학교 팀을 위해서도 꼭 뛰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 슈가 윤모가 농구팀에 있다고 말하자 나이 많은 애들은 그들에게 행운을 빌고는 저녁값을 누가 낼지 계속 떠들어. 시간이 지나 파이가 내기를 상기시키고 그들이 졌으니 공을 먹으라고 해. 한편 슈는 이미 짐을 싸고 있는 윤모에게 다가가서 징베이 학교팀에 합류하라고 권유해. 그에 대해 윤은 더 나은 코치를 찾아보라고 말하고 떠나. 집에 돌아가자 윤모는 오래된 보관 상자에서 교과서를 꺼내고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결국 그는 슈의 편지를 주워들고 한 번 더 읽어봐. 슈가 농구팀에 합류하라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윤모는 소셜미디어에서 슈 싱자이의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고 친구 요청을 보내서 온라인 친구가 될까 고민해. 며칠 후 징베이의 엘리트 수학 선생님인 리 선생님이 교장실에 찾아와 즉각적으로 학교 농구팀의 공식 코치가 되어달라고 요청해. 리의 요청을 받은 리우 교장은 처음에는 그의 열정을 헛된 꿈으로 치부하고 리 선생님이 계속 수학을 가르치고 학교에 더 많은 수학, 올림피아드 메달을 가져오라고 제안해. 하지만 리가 이걸 깨닫자. 진지하게 대우받지 않으면 학교의 엘리트 수학교사 자리에서 사임하겠다고 협박해. 리의 코치가 되겠다는 진지한 태도를 보고 마침내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해. 그래서 그 주의 다음 수요일 첫 대결을 앞둔 날 저녁 링쿤 하이와의 경기를 위해 쉬 싱자이는 덕법시에 잠자리에 들어. 하지만 쇼핑 가고 싶어하는 동생이 그의 문을 두드리며 형이 일어나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 번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싱이는 결국 포기하고 그를 혼자 두기로 해. 그 후 쉬는 리아오가 예선에서 맞붙게 될 세 팀에 대해 말했던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해. 우선 그들은 8개 지역팀 중 2팀, 이헤이 하이와 징먼치아오 하이를 상대해야 해. 마지막 학교인 링쿤 하이는 하이에나 스타일의 플레이로 유명하고 원할 때는 코트에서 치명적일 수 있어. 노가웃 라운드에 진출하려면 그룹 스테이지에서 3팀 중 2팀을 이겨야 하는데 이미 힘든 작업이야. 우승하는 방법에 대해 윤모가 전에 말한 것을 기억하며 쉬는 그들을 이길 최선의 전략을 짜내기 위해 머리를 굴려. 다음날 아침 징베이 하이의 학생들이 링쿤 하이의 농구 코트에 도착하자 그들은 전문적인 세팅을 감상하며 그곳에서 만들고 싶은 추억에 대해 이야기해. 곧 그들 중 한 명이 쉬싱자에 대해 묻지만 그들은 그가 다쳐서 리아오의 카메라 앞에서 간신히 진정한 말을 하게 강요당하는 모습을 발견해 알고 보니 그는 긴장해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리아오에게 말했고 이게 그의 벌이야. 결국 리아오는 그를 카메라에서 쫓아내고 팀을 그녀의 시청자들에게 소개해. 그런 다음 그녀는 카메라를 상대팀의 코치에게 돌리고 그 남자가 얼마나 위압적인지를 감탄해. 그가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자 그녀는 재빨리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학생들에게 워밍업하라고 말해 관심 없는 척해. 코치가 드디어 눈을 돌리자 그녀는 그가 얼마나 위압적인지 중얼거리며 자신의 팀이 그를 이길 수 있기를 바래. 워밍업이 시작된 지 몇 분 후 덩슈 하오와 징시 고등학교의 또 다른 친구가 캐주얼한 옷을 입고 두 낮은 순위 학교 간의 경기를 보러 나타나 처음에 덩은 이런 지루한 경기에 오게 된 걸 속았다고 불평하지만 다른 친구는 이미 온 만큼 그냥 보라고 해. 바로 그때 시마가 워밍업 중에 실수를 크게 하자 다른 친구는 긴장하며 웃으며 징베이의 새로운 팀에 흥미로운 선수들이 있다고 말해. 하지만 그가 리아오가 쉬에게 가까이 가는 걸 보자 질투가 나. 덩은 짜증이 나고 그 친구가 리아오를 보러 온 것임을 깨달아 리아오는 쉬를 혼내면서 그가 경기를 하고 싶어하는 학교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해. 그녀가 맞다는 것을 깨달은 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들을 차분히 바라봐. 잠시 후 윤모와 귀찮은 동생 피가 코트에 도착해. 자리를 찾아가던 중 윤모는 중학교 때 팀 동료였던 링취한 선수와 마주쳐. 놀라긴 했지만 윤모는 그를 무시해. 하지만 그 선수는 윤모를 즉시 알아보고 쫓아가려고 해.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지만 윤모는 그냥 떠나버려. 무시당한 게 짜증난 그 선수는 공을 던져서 주먹을 끌고 예전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해. 윤모는 여전히 그를 무시하고 계속 움직여. 그 선수가 윤모를 쫓아가려는 순간 슈가 그의 길을 막고 물러서라고 해. 선수가 슈에게 뭐가 문제냐고 묻자 슈는 윤모가 자기 동생이라며 보호한다고 말해. 선수는 웃으며 슈에게 형한테 예전에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는지 물어봐. 슈는 물리적으로 다가가서 그만하라고 명령해. 그 선수는 슈의 목을 잡고 주먹을 날릴 준비를 해. 다행히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심판이 휘슬을 불고 두 사람에게 테크니컬 파울을 부여하며 퇴장 위협을 해. 그걸 피하려고 슈는 그 선수에게 입으로 떠드는 대신 코트에서 실력을 증명하라고 해. 선수는 그를 놓아주고 경기가 시작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보여주겠다고 해.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양팀은 준비를 하고 포지션을 잡아 심판이 공을 던지고 키가 큰 가오가 쉼에게 공을 넘겨줘. 1쿼터가 시작돼 경기가 진행되면서 윤모와 그의 동생은 슈가 이유도 없이 출전하지 않는 걸 눈치채고 오직 이 코치만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첫 플레이에서 시마가 드완에게 패스를 하고 드완은 수비수를 몇 명 지나쳐서 가오잔에게 패스를 해. 가오잔은 완전히 열려 있어. 가오는 망설이다가 팀원들의 응원에 힘입어 공을 넣고 첫 점수를 기록해. 그는 웃으며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중얼거려. 한편 슈는 이 코치에게 왜 자신이 출전하지 않냐고 묻고 있어. 이 코치는 진정하라고 하며 이전에 좀 진정되면 출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 슈가 반론을 제기하려 할 때 리아오가 그를 때리며 구단 회장인 관신에게 테크니컬 파울이 뭔지 설명해줘. 설명 후 그녀는 자신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깨닫고 관신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어봐. 관신은 새로운 농구팀을 응원하러 왔다고 해. 코트에서 시마가 그녀를 보고 신나서 잠깐 응원한 후 야수 모드로 전환해 블록, 스틸, 그리고 새 점슛까지 성공해. 득점 후 그는 죽음의 그룹을 조롱하며 그들이 단순한 과대 광고인지 궁금해해. 링취안이 플레이를 재개하기 전에 슈와 논쟁했던 선수가 자신의 주장을 바라봐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포지션 1이라는 공격 포메이션을 요청해. 징베이가 그게 뭔지 이해하려 할 때 그 선수는 슈터에게 패스를 하고 픽앤롤을 하며 쉽게 레이업을 성공시켜. 리아오가 파울을 부르려 하자 그 선수는 그녀에게 순진해지지 말라고 해. 징베이가 공을 가지게 되자 링취안은 풀코트 수비로 전환해. 시마는 강하게 수비를 당하며 팀 캡틴에게 패스를 보내는데 그 역시 수비를 당하고 있어. 결국 링취안이 공을 가로채고 다시 득점해 5-4가 돼. 플레이가 재개되자 징베이는 센터라인을 넘기 힘들어해. 시마가 포 아이즈에게 패스를 보내지만 앞선 선수가 공을 가로차에서 코너에 있는 팀원에게 패스하고 그가 새 점슛을 넣는 걸 지켜봐. 경기가 계속되면서 덩이 친구에게 징베이가 단일 수비에 의존하고 있고 시마가 곧 지칠 거라고 말해. 바로 그때 시마가 비틀거리며 팀에게 또 다른 2점을 잃게. 슈는 이 코치에게 출전하게 해달라고 애원해. 하지만 이 코치가 대답하기도 전에 앞서 있었던 선수인 허시안이 슈 옆에 나타나서 끊임없이 쌍욕을 해. 슈는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그를 노려보며 코트에서 반응할 기회를 기다려. 이후 슈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며 허시안이 한 말을 모두 기억해. 그를 벤치에 앉힌 이 코치에게 화가 난 슈는 나가서 다음 쿼터에 출전하겠다고 다짐해. 밖에서 윤모가 그를 놀라게 하고 허시안에게 맞서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해. 슈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친구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해. 그는 우정에 대해 이야기하며 윤모를 너무 충격에 빠뜨려 말이 없게 해. 결국 슈는 윤모에게 그들이 이기면 팀에 합류하겠다고 약속하게 하고 윤모는 고개만 끄덕여. 슈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떠나. 다음 타임아웃 동안 선수들은 숨을 고르며 링취안의 수비를 뚫는 방법을 고민해. 조금 회복한 시마는 드완에게 항상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하라고 해. 타임아웃이 끝나고 시마는 공을 계속 움직이다가 포아이즈에게 공을 넘겨줘. 타이트한 수비를 피하며 시마는 8초 반칙 전에 공을 잡고 드완에게 높은 패스를 해. 가장 강한 선수인 드완은 쉽게 공을 잡고 마지막 수비수를 압도하며 허시안 위로 덩크를 성공시켜. 이 장면을 지켜보던 덩과 그의 친구는 드완의 발전을 칭찬하며 그의 체격 때문에 링취안의 코치가 풀코트 수비를 선택한 것 같다고 추측하래. 다음 플레이가 시작되기 전에 허시안은 자신의 코치를 바라보며 드완을 막기 위해 전술을 바꾸기로 해. 징베이가 공을 가질 때 링취안은 드완 바로 앞에 선수를 배치해 그가 공을 받지 못하게 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자 시마는 누구에게 패스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며 골대로 돌진해. 슛을 강제로 하게 되지만 놓치고 말아. 리바운드에서 링취안이 공을 잡고 반대편으로 던져. 허시안이 첫 쿼터가 끝나기 전에 쉽게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점수를 16-7로 링취안이 앞서게 해. 버저가 울린 후 허시안이 드완에게 다가가 모든 팀원들을 쓰레기라고 불러. 드완이 반응하려 할 때 그들의 캡틴이 개입해. 허시안은 슈에게 돌아서서 쿼터 내내 앉아있는 걸 조롱해. 반응하는 대신 리 코치는 웃으며 팀에게 욕설을 무시하라고 해. 지금 그들이 필요한 건 린취안의 하이에나 전술을 방역할 전략이야. 어떻게 할 건지 묻자. 그는 슈를 바라보며 등을 토닥이고
다음 쿼터에 그의 스피드를 활용하자고 해. 두 번째 쿼터가 시작되자 슈는 코트에 나가서 허시안의 조롱을 무시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허시안은 화가 나서 전적으로 슈에게 집중해. 경기가 시작되고 가오잔이 계획대로 점프볼에 나가. 가오는 더 좋은 시야를 얻고 슈에게 패스해. 슈는 수비를 뚫고 깨끗한 2점을 넣어. 덩과 그의 친구들은 감탄하며 웃어. 다음 공격에서 시마가 슈에게 높은 패스를 던지고 슈는 또 다시 레이업으로 점수를 올려 실력을 증명한 후 슈는 허시안에게 트래시 토크를 하며 그를 화나게 해. 전체 코트 수비가 실패하자 린치아는 1-1 수비로 전환해. 슈가 공을 잡고 후프를 향해 돌진하고 허시안이 막으려 할 때 슈는 드완에게 패스해. 드완은 그를 넘어서 덩크하고 그에게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집중하라고 해. 이제 화가 난 허시안은 공을 잡고 돌진해. 슈가 방어하려 하자 허시안이 그를 밀쳐서 넘어지게 해. 허시안이 슛을 쏘려 뛰어오르지만 드완이 쉽게 막아. 드완이 착지할 때 허시안이 그의 발목을 몰래 밟아. 드완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경기가 중단돼. 부상을 평가한 후 모두 드완이 더 이상 뛸 수 없다고 동의해.